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및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에서는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실시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이며 감사위원회는 김명우 위원장님 등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16개 기간으로 세분의 역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일정별 감사 대상 기간은 11월 6일 서울본부 기획조정실, 11월 9일 시민안전실, 11월 10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지원국, 11월 12일 문화관광체육국, 11월 13일 울산문화재단 소방본부, 11월 16일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11월 17일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11월 18일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순입니다. 감사계획안 4,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타 사항 중 감사 요구 자료 및 업무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0년 10월 26일이며 자료제출 부수는 예년과 같이 각 60% 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 10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484건으로 공통요구사항 26건, 부서별 요구사항 458건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로 보면 시민신문고위원회 15건, 대변인실 12건, 감사관실 18건, 기획조정실 84건, 시민안전실 16건, 행정지원국 66건, 문화관광체육국 62건, 소방본부 38건, 문화예술회관 16건, 울산박물관 17건, 울산도서관 15건, 서울본부 5건, 울산연구원 15건, 울산시설공단 19건, 울산문화재단 14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6건입니다. 공통요구사항 및 부서별 요구사항 세부내역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켜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고호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감사 계획안은 잘 짰는 것 같고요. 이게 국별로 하느냐, 과별로 하느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본 의원 생각은 국별로 과별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발언 시간을 첫 번째 10분, 초과 질의 5분은 적어가 안 됩니다. 10분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말이 하다 끊기면은 오복하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똑같은 사안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해서 그거 안을 끝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또 황생님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우리 황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 거예요. 그러면은 백원찬 부위원장이 질의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 좀 미진한 부분이고 과장이 답변을 이상하게 한다. 그럼 추가 질의 때 다른 동료 의원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고 부위원장 의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본인은 그 생각이 자기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싶다 이거지. 근데 동료 의원은 좀 생각하면서 그래 자기 의견은 좀 개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회의가 원만하지. 순수대로 돌리면은 이건 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중지를 좀 모아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행정자치위원회 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시고 지금 고호건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서 티타임이나 아니면 따로 모여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가지 그런 말씀드려요. 오늘 뒷타임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게 행감을 하다 보면은 이 자료 요청을 이제 급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실 내일 기조실하면 그 전날 저녁에 자료 준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저희들이 우리 황세영 의장님은 아시다시피 이 제실등이 국장이 딱 켜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데 그럼 늦게라도 자기가 공부하다가 하면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시에는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행감 때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완전히 앞에 장난을 칩니다. 그러고 언제든지 탁탁 콜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 울산시의 이 행감은 너무 집행부가 긴장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제실등에 우리 의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국장이 퇴근했다. 그거는 자료 요청 폭탄이 되면서 엄청나게 질의도 많이 고 그렇게 왜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무도 없다. 그건 잘못됐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껏 매번 그렇더라고.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고건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하고 해서 저 의견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대해서는 시간과 순서에 대해서는 아까 따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과별로 하자고 하시는데 저도 언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도 16개 기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과로 나누어서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날짜 내에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과가 온다면은 이제 이게 한 국에서 보면은 사실상 딱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추세도 칸막이를 없애자, 같이 좀 소통하면서 하자라는 주의인데, 이게 우리 시 업무도 보면 사실 애매한 게 많거든요. 이게 어떤 업무가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업무가 한쪽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엉켜 있는 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한 과만 들어와 가지고 그게 효율적일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다만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신 우리 이제 고건 수면님 의견에 뭐 저는 언론적으로는 그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두 가지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회도 가보면은 행정감사 전부터 그냥 비상이죠. 사실 우리 뭐 13일 날 여기 내려오고 또 뭐 우리 시가 22일입니까? 22일. 네, 22일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좀 전체가 막 긴장하고 있는데, 이 행정감사 기간이 우리가 딱 그 이루어지는 그 당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뭐 우리 의원들이 제실등이 켜져 있으면 다 대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글쎄 뭐 이걸 이제 저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권고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며칠 전에 안 주면은 뭐 자료가 이렇게 뭐 잘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러던데, 그런 거는 좀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에는 저는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의 또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원찬 의원님이 뭐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뭐 날짜는 10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10일이니까 제가 과별 나자는 그 부분은 이 딱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기후국, 문화체육국, 관광국 4개입니다. 4개고 다른 데는 하루에 두 개과씩. 시민신문하고 대문실 묶고, 그 다음에 뭐 감사관실, 소방국 묶고,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다 묶으면은 10일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별 그것도 없는 데는 3개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한 부서가 아닌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빨리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개 국을, 3개 국을 같이 묶고, 또 중요한 부서는 뭐 과별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문화관광체육국을 하는데 나는 관광국 묶고 가다가 예술국 묶고, 이 완전히 혼선이 왔어. 도저히 이게 뭐 경감일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도 저거 다 들어야 되는 부분은 모니터링가 다 듣거든요. 행감대는 같이 딱 앉아 다 듣고 있습니다. 다른 국에 다른 과에 하는 부분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나눠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하여튼 행감 날짜가 10일입니다. 딱 빼면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묶어서 하고, 또 개별적 하는데 하고,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나, 뭐 제 의견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황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은 부의장님이나 백운찬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좀 집중과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 얘기가 핵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 회의 본외로 별도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부적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따라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우리 강력시로 이래 보면 까다니로 사실 하기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보자면 상당 부분 벅찬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또 한편으로 보면 각 국내의 과가 전체 다 배석하게 되면 어쩌면 업무적으로 봐도 그게 업무 손실이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에도 해당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석해 있어야 되는 또 그런 또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운영상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가면 문화예술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우원별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되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다른 과로 넘어가는 이런 지혜를 좀 우리가 가지면 저는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고은 부장님이 그 좋은 안을 내셨던 그런 것도 감안해서 회의 끝나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만 좀 정리를 하고, 아까 하셨다시피 서울 본부는 별도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내용이 전체가 기조실을 하고 전부 업무가 같이 국비라든가 국회에 관련된 사무들이 맞물려 있어서 굳이 뭐 서울 본부라 해서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의사일정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우리 7대, 6대 전에는 아마 같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에 혹시 부서별 일정 잡혀 있는 거는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단 모아놓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고건 위원님과 백운찬 부위원장님, 황세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계획서 의결 그 계획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 좀 디테일한 부분은 그 회의를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고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고 돌리라. 목사님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자료 요청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다 보면은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야기하면은 제가 밤늦게라도 뭐 만들어줘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정책기획관실에 뭐 정식으로 골치 아픈 그런 식으로 떠먹는 수가 있어. 이 부분을 그래서 내가 저녁에 근무하라 하는 이유가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여기 남아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조실을 나가면 기조실 남아 있어야 돼요. 누가 남아 있든지 각국 과별로 계장용 선임 계장용도 남아 있어요. 교대로. 그래야 뭐 자료 요청하고 그러면 뭐 그래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저를 내가 작년에 보니까 다 바쁘고 아무도 없어. 이런 시스템이 어딨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기조실 어떻게 기조 시작할 때 다른 국은 모르겠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행자위는 우리 할직에 안 남아 있으면 그 국은 일단 알아서 하라고. 질이 완전히 폭탄 만들어 보든지 자료 요청 이마에 요구해 보든지 알아서 우리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최소한 자료 요청하면은 당연히 줘야 돼. 무리하게 우리도 3년 지내라라 5년 지내라가 아니고
간단간단 이거는 내일 충분히 자료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요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니까 제일 중요한 자료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지효 실장한테 이야기하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마이크가 늦게 켜지네요. 네. 우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단 자료 요청에 관한 건은 저희가 추가 자료 요청 부분일 때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따로 내용 첨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고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제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좀 대기를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 잘 지켜서 또 우리 그 울산 시민들의 또 한 해 동안 세금을 잘 운영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서로 또 잘 세심히 살피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끝까지 잘해서 완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료 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감사 대상 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감사 대상 기간하고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본부 소관이라든가 그 기획조정실 소관 이렇게 한 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따로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해서 같이 할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수정을. 그래서 잠시 정해를 하고, 예, 잠시 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두드리는 거 아니죠? 정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위원장님 정리하지 마시고 네. 이 건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수정을 하는 대로 그다음에 예. 다소 변경이 있는 부분은 변경하는 대로 예. 이 계획서를 확정을 망치를 두드리시죠. 네. 두드리시고 그다음에 그 추가 자료 요청이 필요하시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소관부서 감사 일주일 전에 네. 추가 감사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네. 그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과장님, 문안을 그렇게 되겠습니까? 문안을 만들어서 말씀하시고 정리해 네. 주셨으면 좋겠네요. 잠시 정리할 시간도 있고 이래서 정해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 시간에 나눈 그 말씀대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그 지금 가결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고 공공보건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며 노동존중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 7기 하반기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882명에서 1,914명으로 32명, 소방공무원 정원을 1,281명에서 1,286명으로 5명을 정원하고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2명 감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3,238명에서 3,21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일반직 1.2급 1명, 3급 2명, 4급 4명, 5급 이하 19명을 정원하고 연구직은 연구사 4명, 소방직은 소방령 이하 5명을 정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실국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행정지원국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복권 등 2건, 혁신산업국의 석유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 10건, 미래성장기반국의 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 지기산업센터 지원 및 입주, 일반산업단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등 68건, 도시창조구의 건축허가, 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19건, 환경국의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5건, 녹지정원구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건, 시민건강국의 의약품 판매업 등 약국에 관한 사무 11건, 건설교통국의 도로 등에 관한 사무 2건입니다. 그 밖에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해서 신설하는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실국별 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 등은 따로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고 공공보건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며 노동존중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 7기 하반기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정 개편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시민건강국,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실국과의 명칭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총력 대응과 공공보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건강국과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지난 6월 11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며 노동분야 강화 및 노동존중 실현을 위하여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입니다.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교훈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건거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기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3,238명에서 3,273명으로 35명을 정원하고 계급별로는 일반직 30명, 소방직 5명이 정원되는 것으로 변화한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안번호 제625 울산광역시 사무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 경제자유구청 설치에 따라 경제자유구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울산 경제자유구역 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울산 경제자유구역 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신설함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없고 지금 공무원 정수 조례 그 2페이지에 시민인권 관련 전담 조직 설치 건의 이 부분은 시민인권 관련 조직이 신설되면 이 부분은 시민을 상대로 합니까? 우리 직원을 상대로 인권 울산 시민을 상대로 하죠. 예, 이제 우리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갑질을 했거나,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 부분은 지금 시민신문고나 감사관실에서 또 중복되는 업무 같은 부분이 좀 늘고, 이런 개나 과가 생기면은 시민들이 알려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최근에 시민신문고가 생겨가 이제 알만하면 또 인권은 이쪽에서 이루어하라. 이런 부분은 좀 조직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다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복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다 이제 독립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권 보호나 구제, 인권 보장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울산이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민인권 관련 조직이 타 시도에는 어디 다 있습니까? 인권 관련 조직들은 다 있고요. 다 있고. 대구시만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다 별도 조직이 구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제목도 목도 시민인권으로 다 이래 갑니까? 시민인권 부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니, 다른 시도에도 전부 다 시민인권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권 노동과도 있고요. 인권과도 있고 다 인권이 들어가는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의 공무원 정수가 총 몇 명이죠? 예, 전체 3,000 몇 명입니까? 3,238명입니다.
3,238명.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원은? 현재 3,238명이고 이걸 하게 되면 3,273명이 됩니다.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한 5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35명 정도를 정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5명 받고 더 정원을 할 수 없네요. 이제 그건 이제 내년에 또 TO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그렇고 지금 우리는 올해 50명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 다 썼어야 하는데 그걸 남겨둘 거예요. 내년 거는 또 내년 TO가 별도로 또 내려오기 때문에 여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TO가 내려온다고 해서 울산시 인건비는 전부 다 시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방구대항학과 부분이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 문화재하고 또 수자원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또 경북도 저쪽에 구미시 또 다 좀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TF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담당이 이분 맡았다가 저만 계속 이 혼선이 오면은 일관성 있게 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조직은 TF팀을 좀 구성하고 개방형 수자원 전문가 또 문화재 전문가를 좀 해서 TF팀 구성해서 민선 7개 안에서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물러가는 겁니다. 될 것 같다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이 부분은 정말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면은 지금 트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울산에 맞나? 트램을 해서 예산만 그만히 하고 승객이 없으면 어떻게 하노? 민선 6개에도 매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울산 지역이 문어발배토로 되어 있어서 이 정방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참 트램에 과연 나왔을 때게 이용도가 얼마나 되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도시 미관도 좀 해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 부분도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영역도 좀 하고 계속 언론은 이제 완전히 울산은 트램을 하는 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국비 요청하고 과연 이 부분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타당성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또 말씀드리고 부육시 폭력 발전도 지금 아직까지 더디게 가고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도 우리 민선 7기에서 공약을 해놔놓고 그만이 내도록 부유식 폭력 발전인데 지금 아무 조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하는 건 맞나? 단계별로 이래 딱 지적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민선 8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민선 7기는 어느 정도까지 한다. 그것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와 나눠 한다 해놓고 뭐 해야 되는 거고 포기했나? 다른 우리 시장님 공약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인원을 좀 하려면은 정말 좀 필요한 본 의원이 했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TF팀을 좀 구성해서 지속적이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야 되는데 정수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 확인을 하려고 그랬고 한번 실장님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 건강에 관한 또 중요성들 그리고 또 저희 울산이 또 노동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또 노동정책과까지 시설하는 전체적인 어떤 민선 7기에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되는 부분들을 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대신에 이제 지금 저희가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그리고 사무위임까지 같이 일괄로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실제 어떤 업무나 너무나 중요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행정기구를 새로 설치를 하고 또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서 이제 과별로 그래도 업무적 특징이 있잖아요. 예, 과별로. 예, 그 업무적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게 객관적인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라봤을 때 정말 정말 그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어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그 중점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말 평상시에도 늘 손이 가거나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 것들 그 과별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가 되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예,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허걱대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정원 조례 또 일부 개정된 것도 올라오고 또 사무위임에 관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인원도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위임도 했는지 예, 거기에 관한 설명과 앞으로 또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조직을 저희들이 이제 뭐 줄이고 늘리고 할 때는 항상 그 조직에 대한 수요를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제 그 업무 수요가 과연 있는지, 그 결제량이라든지 또 뭐 결제량. 초과 근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또 해당 과에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자기들이 그 주장하는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다 듣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내년 그 7월달 걸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현재 그 실과의 어떤 공문 생산량이라든지 또 그 뭐 보고량이라든지 또 직원들 개별적으로 어떤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런 하고 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네네. 필요 없는 필요성이 조금 낮은 부서들은 또 조정을 하고 필요성이 있는 조직들은 또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사실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진짜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늘 공무원 인원수 좀 적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긴 하잖아요. 근데 효율적인 어떤 배치, 운영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적은 인원으로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재원 조달 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본청하고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 정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재원 조달 계획에 소방안전교부세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로 계획이 올라왔어요. 예. 보통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늘어나는 정원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겁니까?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전환되면서 네. 새로 이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네. 한 70%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그 전에는 몇 프로 정도? 전에는 그 다 지방직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럼 훨씬 부담은 줄었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자체 수입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충당이라고 안 그래도 보고가 되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또 시민건강국, 노동정책 예, 꼭 필요한 기구들이 새로 신설되고 국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예,
진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원의 정원에 있어서 제대로 효율적인 배치를 좀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서 좀 더 이런 새롭게 출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업무 위임을 분장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죠. 네네, 추가 질의 아닙니다. 예, 기획조직실장님, 공무원 정원 조직 정원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시민건강국 뭐 이렇게 또 개설한 데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경자구역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리 경자구역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파악이 뭐 담당이 아니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경자구역의 경자구역청에 이제 청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요? 단을 폐지하고, 그죠? 예, 단이 그걸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청이 되면 청장 한 분의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뭐 1본 또는 2본 뭐 이렇게 조직이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청장이 있고요. 네. 그 부가 3개 있습니다. 부가 3개. 예, 기획부, 미래개발부, 투자유치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 인원은 한 3명 정도입니다. 청장은 1급 또는 2급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여기 자리가. 나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부장은 이제 4급 상당의. 그러니까 우리 시청으로 치면 과 단위 정도가 되는. 잠깐만. 본부가 있을 거 본부장. 아니에요? 예, 본부가. 죄송합니다. 본부장 한 분 있고요. 상급 몇 하나 있고. 번입니까? 본부장 한 분 한 명입니다. 1번. 예. 1번이 4급 상당입니까? 아니, 3급 상당입니다. 3급 상당. 예. 네. 청장은 1급 또는 2급. 예, 예. 네, 본부장은 3급. 네. 그다음에 부장은 제로 붙이면 과 단위로 3명.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다 전체 합쳐서 한 41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총 41명.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구가 3개잖아요. 지역이. 예, 예. 우리 경자구역이 예, 세 군데가 3개로 돼 나눠- 있잖아요. 나눠져 네네.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걸 뭐 중구하고 또 저쪽 풍력하고 뭐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조직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방금 들었는데, 다른 데를 제가 조금 이제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울산 경자구역이 제일 스몰 사이즈죠? 예, 뭐 현재로서는 거의 가장 작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애초에 그 시장님이 처음 그 기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 드는데. 뭐 규모로 보면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경자구역청이 이번에 신설되는 데가 광주하고 저희 2군데인데요. 네. 그래서 그 기존의 경자자유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이번에 행자부에서 새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 다른 데는 조직이 좀 방만하다 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기회에 다른 경자구역청에 대한 아마 진단이 새로워서 조직이 많이 좀 축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뭐 여러 번 오고 그래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아주 합리적으로 조직 설계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앙 정부에서야 스몰 사이즈로 가면은 조직 합리적으로 잘했다라고 하겠죠. 작게 하면 할수록.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어디서 했던 그 조직 진단과 그 업무 분석에 대해서 다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경제 담당 부서에서
그 소요 인력도 판단을 하고 저한테 이제 요구가 오는데 저희 조직 부서에서 별도로 뭐 진단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주면은요, 저희 본청 조직도 한 2배로 늘어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실국과의 관계, 역할, 업무량 뭐 이런 걸 사실 면밀히 보고요. 그리고 인력이 많다고 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조직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뭐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딱 가야 이게 일도 제대로 되는 거고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가장 현재 출범 초기에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적정하다고 본 데를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하고 좀 비교를 조금 이렇게 했습니까? 참고를.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된 데가 이제 충북이고요. 네. 충북도 뭐 저희 1본부, 3부, 충북하고 7팀도 좀 있고. 비슷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뭐 황해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작고요.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 또 팀들하고 해서 잘 했겠지만 우리 울산의 경자구역이 다른 데보다는 좀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예, 다른 수소, 데는 좀 틀리죠. 네, 수소라든지 또는 뭐 IT라든지 뭐 이런 쪽에 또 그 좀 굉장히 앞으로 신산업 동력이고 또 그린 뉴딜 쪽에도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고급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가 경자구역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자칫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인력이 좀 부족하게 배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그 성장 동력에 좀 속도를 낸다든지 이런데 좀 지장이 있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분석을 하셨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여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오늘이 아니고 며칠 후에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조금 얻고 싶습니다.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그 경자구역의 조직하고 뭐 참고로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당 조례가 여기 있으니까 그때 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수당 공무원 수당이죠 이게? 예. 수당 현황을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 면적하고 조직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챙겨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황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최평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그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지금 총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3,273명입니까? 3,238명. 이게 매년 이제 총액 인건비에 대한 정원이 변동된다 하셨죠?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변동이 있는 차이가 몇 명 정도 되죠? 증가는 몇 명입니까? 19년과 20년 사이는 기준 인력이 97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늘어난 겁니까? 예, TO가 9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매년 정원이 약 90명 정도 늘어나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그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그 행안부에 올려서 이걸 이제 그 받아내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일이 많고 수요가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뭐 60-70명 정도 선에서는 그 승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원 관련된 공무원 조례 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그죠? 예, 뭐 35명이 정원되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사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뭐 업무 보고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을 때도 뭐 본 의원이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인권 관련 전담조직 설치건에 대한 거는 뭐 뜻에 대한 거는 제가 동의를 했고요. 전담조직 설치건 관계되어서는 뭐 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에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측면이 이런 기관을 우리 감사관실 내에 시민인권 개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전담조직까지 필요한가? 아까 전에 뭐 조직 진단도 하시고 조직 신설 설치를 하려면 그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일반 시민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접수가 뭐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언론 내용을 쭉 봐도 거의 없던데요. 이 전담조직 설치 건의를 굳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죠? 지금 그 시대가 또 인권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우리 그 시에서도 이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부터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그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인권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우리 시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인력 운영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리지 못하다가 이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제 인권 도시로서 갖춰야 될 요건들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최소화해서 인권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요. 기존에도 인권 관련된 업무를 하는 조직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인권들이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런 그 조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담당자 한두 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는 시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 인권 향상 차원에서 저희들 이번에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측면도 뭐 조금은 사실 공감이 가요.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본 의원 생각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울산에 처해진 상황도 다 달리 분석하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울산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미래 성장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담 기구들이 더 절실히 필요한데 그 전담 기구나 또는 인원 증원은 사실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조직 신설을 하고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참 필요한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금 또한 이 발언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조금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울산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차 관련된 전담 조직이나 또는 빅데이터나 뭐 블록체인이나 등등과 관련된 어떤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울산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후 행정기구 설치나 또는 정원에도 그런 측면에서 조직 진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 좀 드립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 민선 7기가 출범할 당시에는 경제 쪽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확충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국이 세계에 있는 그런 도시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이제
어떤 산업 수도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제국이 세 개나 가지고 있고 그 미래차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 부서들이 있어서 민선 7기 상반기에는 경제 쪽에 많이 치중을 했다고 하면 하반기 쪽에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입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하는 통합 개정과 지방채 상환 및 긴급 수요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개정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존속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통합 기금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설치한 지방채 상환 기금을 통합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기금만 예수 예탁 가능하였다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 개정에서는 다른 회계 및 기금 간 상호 재원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회계와 예비비 등의 여유 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안 제2조 2항 통합기금을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개정으로의 구분, 안 제3조 및 제4조 통합기금의 재원과 용도, 안 5조부터 7조까지 예탁 의무 기간 및 이자율, 기한 전 변환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조례안은 첨부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분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 기능과 재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기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여유재원이 발생한 때 기금에 적립하고 세비 부족하거나 긴급 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개정 및 회계와 기금관 또는 회계 상환관 여유재원의 예수 예탁하는 통합개정을 통합관리하는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통합기금의 재원 및 용도, 통합기금의 운영 계획 및 결산 보고, 기금 회계관직의 지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현안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운영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사용 과정과 사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운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좀 확대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개별 기금하고 특별 회계도 그렇고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어렵게 설명해 놨네요. 예, 예. 실장님 설명하는데도 막 대충 하고 치우대요. 말을 그만 빨리 해보고 막. 아니, 의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두 개의 기금 설치를 통합하는 겁니다. 우리 안정화기금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통합하는 거라서요. 예. 예.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사안이 좀 틀리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번 코로나로 인한 재난 기금을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1차, 2차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제시 거? CS. 제가 정확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대충. 납니다만 한 5, 600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7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좀 됐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산할 때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의회 성립전 예산도 이렇게 의회 보고 형식으로 하든지, 이 재난관리기금도 법에는 그래 되어 있지 않지만 다 시도해 보니까 의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 행자위원회라도 우리 재난기금을 어떻게 한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700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확하게 실장님도 모르고 여기 의원님들 울산에 코로나에 재난기금 얼마 썼냐 어디에 썼는지도 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에 거기에 제일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됐고 그런저런 부분이 우리의 시민의 알 권리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모르는데 전부 다 국비가 다 내려와가지고 그래 하는 줄 알았지 우리 기금으로 사용하는 줄 그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한 200억 정도 남아 있. 200억. 예, 지금 우리 2차 지원금하고 다 빠지면 한 50억 남나? 200 정도 남습니다. 예. 지금 남았는데 또 2차로 또 해가 또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되고 그러면은 2차 지원금까지 다 하면 얼마 남습니까? 50억 남습니까? 그거 다 하고 한 200 가까이 남습니다. 지금 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구호기금하고 한 40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250억 정도 남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 재난관리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소한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 담당관님은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시 기준에서는 재난재해구호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시민 인원수에 따라서 몇 프로 뭐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제가 우선 답변 드리면요. 이렇게 얼마 정도를 적립을 해야 된다는 건 있고요. 뭐 남는 걸 얼마만큼 남아야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적립을 얼마 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얼마입니까? 우리 그게 시 이제 기준으로. 이게 매년 기준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게 매년 보통세의 1%,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매년 이게 그 부분을 지금 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아온 게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이 좀 쌓아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1차, 2차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방역비 뭐 이런 거 주는 바람에 원래 좀 많이 쓴 게 되는 거죠. 기존에 많이 쌓아왔던 게 한꺼번에 많이 집행이 돼서 지금 이제 많이 좀 바닥 가까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전체적인 시의 재정 상태도 우리가 딱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자료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고 현상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또 보통세 얼마씩 들어오는데 뭐 태풍만 와가지고 지금 다른 데 재난이 오면은 돈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자료로 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뭐 재난지원기금을 100만 원씩 해라. 뭐 전부 국비로고 뭐 거기도 뭐냐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 하면서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몇 층을 그렇게 시키는 부분은 뭐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각 지역마다 울산시는 그렇고 뭐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거기 집중적으로 재해가 당했을 때는 참 어떻게 해결을 재난지구로 지정해가 이제 국비를 뭐 내라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지방자치 시대에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게 기조실장님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한번 주시고 앞으로 500억 뭐 600억 이래서는데 의회에 그래도 보고라도 우리 이런 일이 있다 뭐 보고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법상 아마 저 재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다 보니까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뭐 의원 지적하신 대로 재난기금도 상당히 큰 금액이 만약에 집행이 되고 시민들한테 임치 영향이 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 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린 건 아니고, 근데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 우리 기금에서 얼마 나간다 막 이런 것들까지 아마 세세하게는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의원님 말씀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세입이 많이 현재는 부족하고 그리고 또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예산 운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조례안의 취지 자체가 여유 재원이 있을 경우에 이제 또 뭐 예수나 예탁 가능한 통합 개정을 통해서 좀 안정한 기금을 마련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여기 이제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통합기금의 어떤 탄력적인 어떤 그 운영을 위해서 사용 과정이나 결과 이런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참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게 돈 갚아야 될 거라든지 이거는 우리 전담 팀에서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나가야 될 돈이 있거든요. 이자라든지 이건 항상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부서별로 또 특별회계라 이렇게 담당하는 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좀 모니터링되고 체크된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적으로 모니터링도 체크되지만 예. 실제 이제 이런 탄력적 운영이라는 게 또 장점도 있지만 예산의 어떤 그 사용에 있어서 또 장점만큼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명하게 또 운영을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예. 일단 기금 운용에 관해 가지고는 네. 저희가 기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용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시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계로 다 돈을 빌려가지고 일반 회계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일반 회계에 편입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금을 빌려서 일반 회계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총 15개 기금을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소관과에서 한 13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관과에서 일단 책임하에 기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그 기금 사용 용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고 네. 그 효율적인 관리 하에서 이제 재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쓰겠습니다. 네, 이제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같이 심의하고 하니까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실제 어떻게 또 그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또 웬만하면 사실은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는데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사실 심의를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짤 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기금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통합재정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 재원에 또 반납을 하거나 다른 어떤 상황들이 아닌 다시 재원으로 마련을 해서 재사용을 하겠다는 의미가 큰 거니까 그 부분도 제대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한 없으십니까? 예,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